인사드리겠습니다. 음악 소개받은 NI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성원우입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 소개를 너무 큰 부담을 주시는. 우선 오늘 너무 저는 너무 기분 좋은 게 오늘 폴스타 그룹 행사라고 알고 왔는데 초이스도 지금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요. 그리고 오늘 제 시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귀한 분을 같이 모시고 왔어요. 동행을 했습니다. 우선 저희 NI커뮤니케이션의 전산하고 엠보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혁신사업본부 본부장 송경인 전무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MVNO 사업팀 이재석 팀장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의 임직원이라고 해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로 LG의 탈을 쓴 NRC맨 LG U+에 저희를 지금 담당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민중식 책임께서 같이 동행하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또 인사하게 됐습니다. 저는 NI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LG+ 엠버너 상팀의 민중식 책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손 대표님과 함께 NI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한 지가 지금 한 4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또 저희가 이제 회사들의 LG 이름을 걸고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이 워낙 뭐라 그럴까요? 엠보임에서 커가는 성장률이 워낙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네트워크 사업자들 중에 단말기를 파는 사업자들이 5개가 안 됩니다. 한 3군데 되고 그 유명한 데는 뭐 거의 유심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NI커뮤니케이션 그런 시장을 점유해 갔는데 올해도 벌써 한 3년 좀 더 넘었는데요. 그래서 5만 달성하고 기사도 나고 하셨는데 너무 빠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엠보이너 사업에 우리 많은 이 고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한 15만, 16만이었고요. 한 달에. 근데 지금은 한 30만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대리점에서 이제 유심을 사지 않고 이제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알뜰폰. 그래서 이 엠보이너 시장에 와서 유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사장님들의 얘기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도와줄 게 없는가. 그래서 좀 더 좋은 요금제, 아니면 좀 더 좋은 부가 서비스, 아니면 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들이 좀 더 이렇게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LG+ 많이 판매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그다음에 응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참 무슨 복이 있는지 예전에 KT 저희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때 KT의 저희 NI커뮤니케이션 MVNO 팀장께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그래서 밤마다 슬리퍼 신고 소주 한잔 하자 이렇게 저를 맨날 불러내시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봤었어요. 근데 지금 민채기님도 원래 수지에 사셨는데 경기도 수지에 사셨었는데 제가 마포 살거든요. 저희 집에서 5분 거리로 이사를 오시고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저녁마다 슬리퍼 끌고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수시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지금 KT도 마찬가지고 오늘 벤지 플러스 같이 동행해 주셨으니까 LG가 훨씬 더 NRC 성장에 큰 기여를 해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다단계 판매 시장을 보통은 언어 순환을 좀 해서 직접 판매 산업이라고 부르죠. 회원 직접 판매 산업이라고 지금 법적으로도 공식적인 명칭을 바꾸는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률에도 다단계 판매라는 유통의 한 분야가 법률에도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법적인 사업이고 그런데 워낙 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고 하는 걸 다단계 판매라는 표현을 이제 빌어서 매스컴에서 워낙 이제 많이 안 좋은 쪽으로 떠들어 놔가지고 이게 법률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다단계 그런 왠지 좀 거부감이 드는 이런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또 회원 직접 판매로 지금 법적으로 명칭 변경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이 1970년도에 대한민국에 이제 상륙을 해서 시작을 했죠. 잘 아시는 미국 기업 이제 A모사가 이제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다단계 시장에 이제 터전을 잡았고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성장세를 늦춘 적이 없어요.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다가 2023년도에 엄청나게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 시장 전체가 매출이 상당폭 급감을 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올 이제 이 남은 시간하고 내년 한 해 목표는 어떻게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지금 화두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호황이던 시장이 갑자기 2023년도 코로나 팬데믹도 끝났는데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근데 그 원인에는 이제 경기가 있죠, 경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그러면서 더불어서 금리도 같이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병행해서 우리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한번 보시면 이 경제생활 인구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놓고 상위 1분위, 상위 1%에서 10%까지 포지션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근데 2분위부터 10분위까지는 소득이 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수입이 다 줄었다는 얘기죠. 근데 수입이 줄었는데 물가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버는 돈은 작아졌는데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은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계부채가 2,000조에 자영업자 부채 1,000조 하면 3,000조의 그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또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2분위부터 10분위까지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제인구들 금융자산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할 돈이 없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직접 판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유통시장이 엄청난 지금 침체기를 맞고 있다. 경기 침체를 지금 맞이하면서 거기에 이 직접 판매 시장도 자유롭지 못하더라. 그래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다 보니까 그럼 소비를 줄여야 되죠. 소비를 줄여야 되다 보면 이제 안 써도 되는 돈들을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외식이나 뭐 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의 소비를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동반해서 자영업자들이 또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한 2주 전에 통계가 나왔어요. 2주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자영업자가 1,1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60만 명이 월 100만 원도 못 벌었대요.
굉장히 암울한 거죠. 본인 인건비도 못 건진 거예요. 75%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 원도 못 벌고,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쇄적으로 소득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니까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조식품을 끊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저렴한 화장품으로 교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영, 다이소에서 파는 3,000원짜리, 5,000원짜리 화장품 이런 것들이 부진하게 팔리기 시작하면서 직접 판매의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품들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우리 업계에 평균 매출 하락률이 20%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의 이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3위. 1위가 미국이에요. 1위가 가장 시장이 큽니다. 2위는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2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3위가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매겨져요. 근데 이게 보면 그 1위 국가하고 3위 국가, 4위 국가, 5위 국가를 보면 그 경제 규모와 인구수하고 매출하고 비례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2위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상적인 소비 유통을 했을 때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평균적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비례했을 때 3배수 정도 매출이 나와요. 사재기입니다. 사재기. 대한민국이 직접 판매 시장이 계속 그런 형태로 흘러갔다는 게 사재기. 근데 사재기를 하고 나서 제품을 소매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재기한 제품을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처분 가능해요? 불문율이에요. 이게 물류 다단계 하시는 분들은 홈미팅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게 불문율인데 물류 다단계 하시는 분 집에 가면 방문을 함부로 열지 마라. 물류 창고로 하나씩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재기 했던 분들이 제품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소화를 못해요. 과거에는 신규 파트너들이 엄청나게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또 재판매가 되고 사재기에 사재기를 거듭하는, 그러면서 시장이 팽창해온 이런 구조로 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왜? 직접 판매 업계에서는 온라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보상 플랜이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재기를 해서 가장 유리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제품을 사재기를 한 다음에 그걸 원활하게 제품을 소진했을 때 가장 금상첨화죠. 유리한 조건의 수당을 받고 그로 인해 발생된 재고를 재판매를 통해서 소진하고, 이게 가장 긍정적인 사이클입니다. 근데 보통 직급 도전을 한번 하게 되면 상당한 물량의 재고를 확보를 해야 돼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신규 사업자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이 물건들을 온라인 유통을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물류 다단계 하는 회사 중에 그 온라인에다 재판매하는 사람들을 다 추적 적발을 해가지고 제명을 하고 회원 제재를 한 그런 사례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 제품을 어디다가 유통을 해야 돼요? 시장의 떠리로. 다단계 판매의 원론적인 이론, 지인들한테 판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를 어떻게 지인들한테 전량 처분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형태로만 이제는 이 직접 판매 시장도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계가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폭락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더불어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은 젊은 연령대의 신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다단계 회사들, 다른 직접 판매 회사들은 신규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지금 회원의 고령화로 인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근데 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이 사업을 유통 비즈니스라고 보지 않고 사행성 산업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비즈니스하고 다단계 비즈니스를 비교를 합니다. 일확천금의 꿈을 갖고 사업에 접근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아무리 봐도 이 직접 판매는 내가 그래도 일을 좀 해야 돼. 투자만 해놓고 일 안 하고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결제만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나한테 부를 안겨주는 방향을 선택해서 젊은 사람들이 기왕할 것 같으면 코인 시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단계 안 합니다 이제. 근데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정화작용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행성 산업이 아니라 유통 비즈니스라는 게 이제 사회에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물리다단계들이 그렇게 사재기를 유도를 하고 온라인의 재판매를 금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을 시켰죠. 근데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은 사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같은 금액을 매출쳤을 때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때 지급 도전도 있고 프로모션에 어떤 도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출을 하고 나면 이게 NR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의 판매를 장려해요? 아니면 금지해요? 장려하죠. 온라인에 장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1000명, 2000명씩 갖고 계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매출을 아무리 크게 해서 사재기를 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수당을 받아도 삽시간에 다 아파치워버려요. 굉장히 긍정적인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는 온라인의 힘이 굉장히 크죠. 제가 3주 전에 그 업계에 있는 CEO들을 만났어요. 업계에 있는 CEO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출이 한 건 일어날 때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그 공제 증권 발급을 위해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는 모든 업체의 매출을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출자사들은 어느 정도 그 데이터들을 공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A모사의 대표이사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다 현상 유지를 못해서 지금 이 폭락하고 있는 이 매출을 어떻게 여기에서 끊어내고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NR커뮤니케이션은 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냐? 그 비결이 뭐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업계에서는 다 같이 온라인 유통을 하기가 미쳐버리겠다. 사람들이 제품을 온라인에다가 이제 유통을 하니 하다가 이제는 용기 안에다가 막 바코드 이런 것까지 막 다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유통하는 게 있으면 그걸 구매해서 추적해서 그걸 어떤 회원이 온라인에다 유통을 했는지 적발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솔루션이 업계에 막 도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상자에다 표기를 하면 케이스 관리라고 하죠. 케이스 관리. 그런 짓까지 해가면서 온라인에다가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묻길래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는 온라인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랬더니 의아해하는 거죠. 직접 판매 유통에서 온라인의 제품을 유통하게 만들면 시장 질서 자체가 훼손이 된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970년대 이 직접 판매 이론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도 직접 판매 산업이 상륙을 하고 했을 때는 지인 마케팅, 대면 거래 이게 맞는 시기였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유통시장이 인터넷이라는 게 활성화되고 물류시장이 발전하면서 플랫폼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지금은 유통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지금도 직접 판매
판매 업계에서는 대면 판매, 지인 판매, 온라인 절대 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직접 판매는 유통의 한 분야입니다. 유통의 한 분야. 근데 우리 유통은 무조건 이 직접 판매 이론에 입각해서 대면 거래만 해야 돼. 이게 시장에 먹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촉발이 됐는데 지금도 원천적인 그 대면 거래에 대한 이론을 고집하면서 현재 시장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볼까를 고민을 하고 있더라. 근데 NR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을 어떻게든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원활하게 수입을 올리면서 사업을 원활하게 전개를 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 그게 차이점이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이 20%씩 매출 하락할 때 NR 커뮤니케이션은 20% 성장을 했어요. 2023년도에. 근데 지금 2024년도도 이제 10월이죠. 올해 성장폭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다 아주 괴상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 다 주겠다는데 NR 커뮤니케이션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 정말 신기한 노릇이죠. 근데 그게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이 유통 인프라, 직접 판매도 이제는 온라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시대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걸 깨우치고 계속 저희는 IT 인프라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제가 편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회사 소개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내용들하고 좀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겹쳤을 거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NR 커뮤니케이션 저희 또 마침 다음 주 토요일이 창립 25주년 컨벤션이에요. 다 참석하시죠? 네. 파트너 사장님 한 번씩 꼭 더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컨벤션에는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경품 추첨해가지고 그 아이폰 16 프로 256기가 5대를 1등 한 분한테 드려요. 천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파트너 사장님들이 좀 계신 리더분이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 5대를 드리니까 나눠 쓸 수 있게. 그리고 이번에는 컨벤션 때 저희가 저 밥차도 불러요. 밥차. 커피 500잔, 샌드위치 500개 이렇게 해서 부르고 이번엔 가수도 그 슈퍼 가수 에이미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에이미도 초청을 했고 그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그동안하고 비교했을 때 역대급은 많은 경품들이 이번에 좀 걸려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창립 25주년이 됐죠. 이제 12월 8일이 되면 정확하게 창립 25주년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립 25주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통계자료 찾아보면 기업이 태생을 해서 25년간 유지가 되고 왕성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을 다 돌이켜서 0.1% 시장이에요. 25년을 살아남고 있다는 건 0.1%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지금까지 건재하게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25년 된 회사다.
여기서 다 끝난 얘기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근데 이 25년이라는 게 또 어떤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이 지주판매 이 다단계 회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회사를 규제를 하죠. 그걸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합니다.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규제를 해요.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 NI커뮤니케이션 같으면 경기도청에서 규제를 하죠. 지난주에도 왔다 갔어요. 경기도청에서 이렇게 왔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 물류다단계 하는 회사들은 거기에 더불어서 식약처 화장품 건강식품 취급하는 회사들은 이제 식약처의 규제를 받아요. 근데 우리 NI커뮤니케이션 당연히 거기까지 규제를 받고 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를 받고요. 인터넷진흥원의 규제를 받고요.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고요. 그리고 교육청의 규제를 받아요. 엠보임. 네, 엠보임 때문에 교육청의 규제도 받고 이렇게 많은 규제기관으로부터 25년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성장을 하면서 정도 경영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회사의 신뢰에 대해서는 끝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누적 회원수가 300만 명이 돼 있고 그리고 셀린바이오, MBC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번에 드림투어도 세부로 가요. 세부 발표됐죠. 이번에 드림투어로 세부로 가서 MBC를 방문을 할 겁니다. 그 엊그저께 대통령이 필리핀에 갔잖아요. 근데 우리 MBC 대표이사, 엄현종 대표이사 아시죠? 다 MBC 대표이사가 그 상석에서 대통령하고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했더라고요. 우리 MBC가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사진은 제가 갖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공유해드릴게요. 그리고 직접 판매 협회 부회장사 돼 있고 공제조합 출자사라고 돼 있는데 직접 판매 협회는 제가 감사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지금 감사를 역임을 하고 있고 감사 여러 명이 아니에요. 직접 판매 협회는 다단계 판매, 방문 판매 다 들어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판매는 뭐 저희 NI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아시는 다단계 회사들은 대부분 협회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방문 판매 뭐 아몰퍼시픽이나 뭐 운진, 풀무원 이런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 감사를 역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직접 판매 산업에도 저게 있어요. 세계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대회. 어찌 보면 올림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4년에 한 번씩 세계 대회가 열리는데 이 앞전에는 두바이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2026년도에 열리는데 인천에서 열립니다. 인천에 뭐죠? 호텔. 천장에 디스플레이 그림 나오는 거기 뭐죠? 그 이름이? 인스파이어 리조트.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세계 대회를 하는데 그 세계 대회를 할 때 거기에 제가 세계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2, 30억 들어요. 세계 대회 한번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재무팀장을 역임을 하게 됐어요. 원래 돈 만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근데 보세요. 세계 대회를 하는데 국내 기업들은 아무도 참여를 안 했어요. 할 이유가 없죠. 세계 대회에 가서 뭐해요? 국내만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외국계 기업들만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NI커뮤니케이션이 거기서 재무위원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우리가 볼 게 뭐 있냐. 근데 NI커뮤니케이션 정도 돼야
그 정도의 연협과 대한민국 직접 판매 시장을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자리를 무거운 자리를 맡아줄 수 있다 해서 저한테 상고추를 했어요. 네. 협회에서. 그래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직접 판매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이 재무위원장을 지금 맡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협회에서 하는 일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부조리한 법이나 뭐 이런 것도 개정하고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온라인 판매 금지 뭐 이런 것도 협회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고, 뭐 후원수당 35% 이런 것도 후원수당은 35% 이상 지급을 하잖아요. 형사처벌돼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산업이 급여 많이 준다고 형사처벌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뭐를 반증하냐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해요. 수당에 대해서는 통제를 합니다. 회사가 얼마만큼의 폭리를 취해도 규제하지 않아요. 근데 수당은 그렇게 못 주게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협회에서 국회에 많이 비난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직접판매 공제조합 출자사에 있는데 직접판매 공제조합 출자사는 직접판매 공제조합이 지금 설립된 지 21년 됐어요. 근데 설립 과정부터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NR커뮤니케이션 제가 이제 22년 됐고요. NR커뮤니케이션의 전산실로 제가 입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바로 공제조합 설립하는데 제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공제조합을 출자사라는 건 공제조합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직원도 있어야 되고 공제조합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때 5개 회사가 돈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설립한 게 공제조합이에요. 그 설립에 참여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NR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공제조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미 한번 그 이슈가 될 만큼 되고 많이 어떤 이 불법 코인 시장에 대해서 많이 지금도 남았을 시점인데 아직도 코인을 다단계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막 현혹이 되셔가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단계 판매 산업은 이게 신고제 산업이 아니에요. 허가제 사업입니다. 허가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방문 판매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제. 신고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문 판매 회사들이 신고만 해놓고 영업하면서 살짝 보상표를 다단계로 바꿔서 돌리죠.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허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5단계 이상 커미션을 풀어주는 어떤 산업 구조를 가진 일을 하시는데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다. 그러면 다 불법 피라미드 회사입니다. 그걸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큰 손해를 보지 않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99년도에 저희 이세영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셔서 그래서 KT 선불 요금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죠. 제가 2002년 말 그때쯤부터 NR커뮤니케이션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사가 그 역삼동에 있었어요. 역삼동. 근데 회원 등록하시려고 그 역삼동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줄을 서셨어요. 역삼동에서부터 계단 뺑뺑 돌아서 건물 밖으로해서 찾기를 해가지고 강남역까지 줄을 섰습니다. 그래서 처음 회사에서 그때 그 구매했던 게 번호표 기계였어요. 번호표 기계. 막
줄 서면서 세치를 했니 안 했니 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번호 교육기를 도입하면서 대한민국에 굉장한 이슈를 일으켰었죠. 그래서 2003년, 2004년 이때는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이 업계 2위였습니다. 1위가 아메이, 2위가 NR 커뮤니케이션.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른 데들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 저희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올해 현재 이제 10월, 11월, 12월 굉장히 신기한 게 3월 마감, 9월 마감 저희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3월에 매출이 뜨고 9월에 매출이 뜨고 그래서 저희 이세용 회장님께서 왜 3월, 9월에만 일을 하냐 매달 해라 매달 마감차마다 해라 왜 3월, 9월에만 일을 하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전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9월 마감이었는데요 7월, 8월, 9월이 매출이 비슷비슷해요. 작게 비슷한 게 아니라 9월 달에 매출이 폭증하는 수준으로 7월부터 폭증을 했다. 7, 8, 9. 그리고 9월 마감했잖아요.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안 꺼져. 거기서 탄력을 받고 지금 더 올라갑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이 직접 판매 시장에서.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이 온라인 마케팅이 앞으로 직접 판매 시장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젊은 분들이 온라인에는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하시는 게 빠르고 더 왕성하게 영업들을 하십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면서 온라인 마케팅 쪽에 굉장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엠보임 화상영어 사업을 저희가 도입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랬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많은 규제기관으로부터 맨날 괴롭힘을 당해요. 제가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검찰청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검찰청 안 가본 데가 없고 심지어는 최근에 저기도 받았어요. 경찰청 마약 금융범죄수사대 대포폰 때문에 대포폰 때문에 여기 그 마약 금융범죄 수사대 거기 팀장이 저보고 좀 한번 와달래. 저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의를 좀 하고 싶대. 이 대포폰 보이스피싱이 도저히 근절이 안 되는데 선물이동통신시장에서는 엔텔레콤이 가히 대장이더라. 그래서 저랑 좀 의논을 하고 싶다. 한번 와달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이제 경찰청 앞에 그 주차장 차량막 있잖아요. 차량막 그 경비초소 있고 그 경비초소에 계신 분들 보니까 경찰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이제 차를 딱 세우고 문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반말을 하는 거이 사람이. 어디 와서? 그래서 예? 마약? 마약?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차에서 내려서 앞에 가가지고 자처지 좀 설명을 했죠. 여기에서 팀장님이 저하고 의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바쁜 시간에서 왔더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바로 존댓말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좀 굉장히 충격이 커요. 왜 저를 보고 마약? 그랬을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게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직접 판매 유통은 물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고방식.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NI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통신 요금을 팔아. 눈에 보이지 않아 상품이. 그것 때문에도 제가 몇 번 갔었어요. 가서 이제 몇 번씩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이제 계속 지내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화상영어 모임을 출시를 했더니 또 부른 겁니다. 왜 그래? 도대체 니네 왜 그래? 물건 팔아 물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니네 그 저기 이동통신 뭐 요금 판다고 막 그러는 것도 내가 깨름직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그래도 깨름직하지만 그래도 괜찮지 싶어서 내줘던데 니네 또 무슨 영어 교육을 또 다단계로 판다고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현재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 수가 지금 4,000명이 넘어요. 엠보임이 대한민국의 화상영어 시장에서 탑 클래스로 지금 올라왔어요. 4,00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업을 받고 있는다. 그렇게 우리는 성장화시켰고 이제는 규제기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한테 이제 시각청장 전 시각청장이 저한테 엠보임 상담을 하기로 하셨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은 걸 도입을 해서 발전을 시켰다. 그리고 문효센터를 설립하고 R&D 센터를 설립하고 쭉 지내오다가 2013년도에 MVNO를 드디어 출범을 하죠. 처음에 99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할 때 그때 비전 강의를 했던 게 MVNO였어요. 근데 99년도에 회사를 시작해서 2013년까지 흘러오는 동안 사기꾼들이다. MVNO 한다고 비전 던져놓고 안 한다 얘네들. MVNO를 할 수 없는 애들이다 얘네들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안티들이 생기고 그랬었죠. 근데 다져서 완벽하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비로소 2013년도에 N텔레콤 브랜드로 MVNO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MVNO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그때보다도 이제 처음에 회사를 설립했을 것보다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게 되는 2017년도에 N스마트를 출범을 합니다. 지금도 개인이 이동 간의 태블릿으로 개통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데는 우리 NI 커뮤니케이션밖에 없어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 회장님께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탁 터졌을 때 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야 우리 이 직접 판매 이런 인적 판매 방식을 갖춘 이런 유통 회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동안 내실을 다지면서 조금 쉬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쉰 게 그냥 좀 노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 업무는 계속 보면서 새로운 일을 이제 도전을 안 했던 거죠. 6개월 동안은. 근데 6개월이 지나가고도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가 될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라 이제 그만 놀고 그런 얘기해서 언제까지 놀래? 그래서 바로 추진하게 된 게 LG 플러스 FENO예요. 코로나 때 회장님께서 저를 언제까지 놀래? 언제까지 놀래? 막 욕을 찌르셔가지고 그래서 바로 사업 추진 준비를 한 게 LG 플러스 FENO였는데 LG 플러스 FENO를 런칭을 하고 나니까 뭐가 좋아요? KT는 이것도 해주는데 KT는 이것도 되는데 하니까 유플러스에서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N스마트 만들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N스마트 만들려고 제가 접대하면서 먹은 술만 해도 소주가 한 10,000병 될 거예요. 노면나 10,000병? 1,000병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KT 구워 샀느라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이통 3사 유통 구조가 대리점 유통 방식을 갖추고 있잖아요. 유통 구조가 대리점 유출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요금제 상품들을 MNO들이 이제 유통을 하는데 대점을 개설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5억 10억 들어요. 5억 10억. 보증금도 담궈야 되고 그리고 그 환경도 조건을 맞게 갖춰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만적인 돈이 들어가요. 대리점을 차리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판매점을 2천만 원, 3천만 원 들여가지고 로드샵 판매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판매점을 해야 되는 대리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입자 유치하고 그리고 MNO의 이동통신 전산 권한 받아서 요금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점을 하나 개설을 하면 MNO에서 최소한 보증금 쪽으로라도 대리점 개설 조건으로라도 KT에 LG에 몇 억씩 들어와요. 대리점 하나 개설하는데. 근데 그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전국에 계신 우리 모든 사장님들이 요 태블릿이 대리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걸 해주면 전국에 다 뿌려버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해줄 리가 막무하죠. 기존의 대리점 영업체제로 돌아갔을 때 이게 한 건에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걸 만들어달라 해가지고 이걸 뿌리겠대 그냥 막. 처음에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해달라고 이제 사정하면서 계속 순사맹이고. 근데 천만다행인 건 소주파였어요. 소주파. 양주파였으면 진짜 돈 많이 들었을 텐데 몸만 좀 힘들었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N스마트예요. 근데 지금 N스마트로 인해서 저희가 영업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임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직업이 사라져요. 처음에 저 N스마트를 제가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이유는 개통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될 때, 본사에 250명의 직원이 있을 때 직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야. 다 20대 초반 여직원들이었어요. 개통 직원들이. 근데 밀려드는 개통 요청건을 다 소화를 못해서 새벽 2시, 3시까지 개통을 했어요. 근데 다 소화를 못해. 근데 얘네들을 집에 보내면 다음날부터 나와야 안 나와요. 맨날 2시, 3시까지 일을 시키는데 누가 나와요, 집에 보내면. 그래서 역삼동에 회사 앞에 있는 모텔에 재웠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가서 깨워서 개통해야지.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었던 게 우리 사장님들 못지않게 굉장히 그 당시 열정이 있었던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앰뷸런스가 회사로 한 번씩 와요. 며칠 한 번씩 계속 왔어요. 직원들 막 쓰러지면 실어 갑니다. 그러면 그 영동 세브란스라고 회사에서 가까운데 응급실 가서 이 닌게루라고 하죠. 닌게루. 그거 한 대 맞고 다시 회사로 와요. 집으로 안 도망가고. 그만큼 열정도 있었고 의리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도저히 가슴이 아파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직원 인건비로 다 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볼까? 그러면 전국에 이렇게 많은 우리 사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사장님들이 하시면 되지. 왜 임직원들한테 그거를 팩스로 서류를 받아가지고 무식하게 처리하고 있냐.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직접 개통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려고 제가 캐 순접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N스마트예요. 그래서 N스마트 만들어놨더니 어때요? 이제 소비자를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걸 또 사장님들이 감당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막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임직원들이 죽어나가서 N스마트를 만들어서 사장님들께 넘겼더니 사장님들께서 이제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좋다. 그러면 이걸 또 소비자들한테 넘기자. 해서 만든 게 멤버십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소비자들이 다 해서 올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조금 인건을 덜었는데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작년에 드림 투어를 갔는데 작년에 드림 투어에 가가지고 벨
그 얼마나 하늘과 구름과 바다가 예쁜지. 저는 거기 흠뻑 취해 있는데 태블릿 들고 핸드폰 들고 이거 하고 계셔. 경치 좀 보세요. 경치 좀. 아니 가면서 근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자, 개통 요금 충전. 이게 무슨 시간적 자유야. 그 좋은 데 가서 이거 하고 계시는 거 이거 하고 드림 파티 하는데도 보면 막 테이블 붙다 이거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터 순회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 센터를 가서 거기 리더 선생님들 몇 분 모시고 그리고 이제 회식을 하게 되면 한두 분씩은 중간중간 계속 이거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러다가 또 사고가 나요. 사고가 대포폰 뭐 이런 데 이제 이게 유혹이 돼서 사고가 나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개통하신 분을 처벌합니다. 개통하신 분을 수사해요. 회사의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대응을 하면 이게 좀 그래도 격차가 좀 있겠죠. 좀 수월하게 회사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게 대포폰으로 쓰는지 뭘로 쓰는지 어떻게 알아? 정상적으로 다 확인해 내구재로 팔아넘기면 내구재로 파는 놈인지 아는 얼굴에 써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벌받는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만 두 분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당연히 알고 하셨기 때문에 구속이 됐어요. 그렇게 쓰여질 걸 알고 하셨어. 근데 어떻게든 그걸 해결했는데 야 이건 정말 아니다. 시간적 자유도 없고 그리고 사업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형사적 리스크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죠.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NI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뭐라 해도 선물 이동 통신의 대장이에요. 온라인 인프라를 우리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실제 사례. LG U+S LVM 하는 회사가 한 군데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프리텔레콤 다 아시죠? 네. 프리텔레콤에서 네이버에다가 프리텔레콤 검색을 하면 엔텔콤이 나와. 모든 MVM 회사를 검색하면 다 엔텔콤이 나와. 해시태그를 다 그렇게 걸고 1일 1포 막 어떤 분들 1일 10포 해가지고 하루에 몇천 개씩 게시물들을 쏟아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프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엄청난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선물 시장이 전체 이동통신 시장 5,800만 가입자 시장에서 300만이에요. 그래도 무시 못합니다. 300만이면 이게 거의 한 1조 시장이 넘어요. 엄청난 시장이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상품이긴 해요. 근데 후불 선물은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분들,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이제 반드시 사용을 하시지만 후불은 가격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가격 비교. 동일한 스펙의 가격 비교를 하는데 5,800만 시장에서 300만 빼고 5,500만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MVNO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700만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한 4,800만의 후불 가입자들이 MNO 서비스를 쓰고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KT M모바일 같은 경우 KT의 100% 자본을 가진 MVNO, LG 미디어로그, LG의 100% 자본을 가진 MVNO들은 원가에 팔아. 원가에 팔아요. 어떻게 이겨? 후불 서비스를. 근데 좋다. 우리도 그러면 원가에 한번 팔아보자. 해서
사장님들께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드리면 팔 이유가 있어요? 수당이 없는데? 팔 이유가 없죠. 수당이 없잖아요. 성분 파는 게 100배 낫지. 그래서 후불에 지금 가격을 다소 높여서 수당을 30% MV, 50% MV 책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파시더라. MV가 작으니까 안 파시더라. 후불이 지금 하루에 2개, 3개 개통돼요. 2개, 3개.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M모바일 가격에 한번 태워봤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폭주합니다. 폭주. 개통문이 폭주. 물론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엔텔레콤으로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 것들 M모바일로 넘겼어요. 그냥. 테스트해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이유가 있냐. 근데 회사에서 후불 시장을 영업도 못해. 사장님들께 그 상품을 드리려면 MV를 책정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그럼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 문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4,800만 시장과 4,800만 시장과 말씀드렸던 이 선분 관련된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엔텔콤 사이트를 분양을 하기에 이제 이르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박수 박수. 알고 계시죠? 엔텔콤 사이트 이제 분양이 곧 런칭이 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원래 다음 주 컨벤션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컨벤션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가 오늘 뭐 2주 전에 왔으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뭐 다음 주에 해봐야 그 사이에 뭐 그게 비밀일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엔텔레콤 분양 사이트를 만들어서 모든 업무 처리는 개통 업무와 그 외의 업무는 소비자들이 다 직접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 사이트를 분양을 해드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개통권 누구 책임이에요? 회사 책임이죠. 회사가 수습을 해야죠. 사장님들이 직접 영업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사가 셀프로 다 거기서 개통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수습해야죠. 리스크를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의 리스크를. 그걸 회사가 가져오겠다. 거기에다가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후보의 상품들을 태울 겁니다. 사장님들이 다 핸들링 하실 수 있어요. 아이몰처럼 다 핸들링 하실 수 있는데 거기에 특정 코너에는 회사에서 후보 상품을 태울 거예요. 그래서 KT, LG하고 협상을 해서 개통장려금이라고 하죠. 개통장려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내서 요금제는 그 어떤 MVN들하고 붙어도 깨지지 않을 정도 수준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MV는 없어요. MV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통이 하나 일어나면 개통장려금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라인에다가 광고 홍보를 하시잖아요. 광고 홍보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비가입자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광고 홍보하실 때 이런 후불 요금제도 있다. 그리고 광고 홍보하실 때 내 전화번호, 내 카카오톡 아이디 탑재하지 마시고 분양 사이트 URL을 탑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두고 와서 후불에 대한 어떤 포스팅된 광고 블로그를 보고 타고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저렴하더라. 그러면 이 후불 가입자들이 자동으로 유치가 되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생각지도 않다가 개통장려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광고 홍보 싸움입니다. 지금도 1일 1포, 1일 2포 막 하시면서 밤늦게까지 다 포스팅 하시고 보면은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러면 배우자는
집에서 블로그 포스팅 업무 분장을 해요. 그렇게.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에만 집중하시고 광고 홍보에만 집중하시고 일은 회사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리스크 관리는 회사에서 다 해주겠다. 거기에 4,800만 시장의 개통 장려금을 우리 사장님들의 수입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회사의 볼륨을 키워보겠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이번에 분양 사이트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는 광고 홍보만 하시면 돼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보세요. 과거에는 굉장히 돈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정말 유수의 마케팅 회사 그리고 유수의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어요. TV 광고도 하고 그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서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도 하고 역량이 뛰어난 그런 광고 홍보 대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걔네들은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들이나 개인들은 싸울 수가 없죠. 경쟁할 수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게 생겨서 인플루언서. 그래서 지금은 혹시 챗 GPT 써보시고 계세요? 네. 유료 버전. 유료 버전 쓰고 계세요? 이미지 처리가 되는 거? 예를 들어 건강식품을 장애 좋은 건강식품 하나 어떤 효소 원료를 넣고 만든다. 그러면 이 제품의 포장 용기는 어떻게 예쁘게 만들 것이고 이 제품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를 대기업이 만들면 정말 유능한 마케터들한테 의뢰를 해서 과거에는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얘네들이 용기부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줘. 근데 그게 유수의 광고 회사들보다 월등히 퀄리티가 높더라. 이제는 대기업과 개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과정에 인플루언서들 잘 아시는 막 녹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막 어쩌면 다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NX라는 회사 있어요. NX텔레콤. 거기서 선물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인플루언서 몇 명 섭외해가지고 화장품 팔아요. 30분 태우면 매출 100억씩 나와. 그게 인플루언서 온라인 광고의 무서움입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엔텔레콤 사이트를 분양을 해서 한 분 한 분이 다 인플루언서가 되셔가지고 광고 홍보 마케팅에만 집중을 하시라. 지금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업계에 나가면 업계 대표들이 통신은 좀 요즘 좀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자기들이 이제 막 성장하고 있던 시점이고 화장품 건강식품 팔고 그게 다단계의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통신을 좀 요새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걱정 어린 그런 얼굴. 저희 뭐 잘 되고 있죠. 이렇게 저는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비결을 물어보고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NI 커뮤니케이션의 주력 상품인 통신 상품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물류 상품을 팔던 사람들이 에이 돈도 안 돼 이런 소리들 하고 통신 상품 그거 뭐 되겠어 이런 소리들 하고 그랬었죠. 지금 누가 더 돈이 돼요? NI 커뮤니케이션에 지금 억대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수당 상위 몇 프로 몇 명 얼마, 중위 몇 프로 몇 명 얼마 다 나와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면 저희는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물류를 하는 데들은 다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2년 전, 3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물류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NI커뮤니케이션에서 워낙 좋은 물류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물류를 하고 계신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류 상품을 유통하려면 제품이 입고 나가야 돼요. 아침에. 그래야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경험한 거예요. 찜질방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오시더니 칫솔 하나만 사래. 기가 막힌 칫솔인데요.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그럼 그 칫솔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탈의실로 갔다가 오면서 캐리어를 끌고 와요. 그리고 쫙 펼쳐지는 게 다 애텀이야. 애텀이.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 칫솔 치약 하나만 그냥 사드렸어요. 제가 귀찮게 해서. 마찬가지로 물류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어떻게든 이걸 아침에 이고 나가서 팔아야 돼. 발품 팔아가면서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팔아야 돼요. 지금 우리 NI커뮤니케이션은 어때요? 집에서 센터에서 다 키보드도 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 오는 소비자들한테 매출을 끊어요. 어떤 게 더 럭셔리해요? 어떤 사업이 훨씬 더 멋있는 사업이에요? 당연히 NI커뮤니케이션 사업이죠. 화이트 칼라예요. 화이트 칼라. 시원한 센터 사무실에 앉아서 포스팅만 잘 하시면 소비자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저한테 그렇게 못해요. 그 물류하시는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성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눈치 보이니까 빨리 저 방을 비워야 눈치가 안 보이니까 아침에 산더미처럼 싸고 나온단 말이에요. 캐리어 싣고 잔뜩 싣고 나온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멋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홍보 마케팅을 강력하게 추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원활하고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엔텔레콤 사이트 분야이 1월 초면 다 공급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내 분양 사이트에서 예를 들어 선불을 쓰던 분이 후불 서비스로 바꾸고 싶어. 지금 엔텔레콤 선불 가입자들 중에 해지가 발생되는 분들을 추적을 해보면 타사 MVN으로 후불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 비교를 해서. 그걸 왜 타사한테 줍니까? 우리 분양 사이트가 있으면 바꿔도 엔텔레콤이야. 바꿔도 엔텔레콤. 그러니까 이탈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후불 시장에서도 우리 엔텔레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분양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절대 다른 어떤 업무 처리 없이 분양 사이트에서 이제 홍보만 잘 하시면 자동으로 개통이 일어나고 개통 장려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2페이지 넘어갔는데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I커뮤니케이션은 정말 많은 규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파관리소, 이 전파관리소가 방통위 산하 기관이에요. 전파관리소에 가면 경찰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관 여기도 한번 불려갔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파관리소에 담보가 70억이 들어가 있고요. 저 담보를 넣은 이유는
잔액들 지금 다 깔려 계시잖아요. 전국의 선물 잔액 다 사장님들이 남아있는 잔액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아. 회사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 선물 잔액이 어떻게 돼요? 못 받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해서 너희는 담보를 집어넣어.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저 담보금 안에서 우리 소비자하고 우리 회원님들의 이 선물 이용하시는 분들의 피해 보상을 다 해주겠다 해서 담보를 넣는 거예요. 연간 담보입니다. 연간. 연간 담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선물 이동 통신 사업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요. 새롭게.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100억을 팔려고 하면 담보가 처음에 얼마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100억만큼 들어가야 돼요. 이제 사용돼서 까지고 뒤에서 새로 충전되고 이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야 그래야 유지가 되기 시작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1년 동안 팔 것만큼 담보를 넣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 대기업 자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 선불 이동통신 시장에 새롭게 등장할 경쟁자는 없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통신 3사 그리고 대기업 자본을 받은 MVN어들도 선불 사업 안 해요. 그래서 엔텔레콤이 단연 독보적인 선불 이동통신 서비스의 대장이 된 거죠. 그리고 공제조합에도 저희가 담보가 입보가 돼 있죠. 140억 정도 입보가 돼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겹쳐요.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공제조합에서도 물어주고 전파관리소에서도 물어줘요. 말이 안 되죠. 이중으로 담보를 넣는 게 이중으로. 이걸 제가 전파관리소 가서 따졌어요. 그거 따지려고 제가 여기 갔던 거예요. 전파관리소에. 우리는 공제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피해보상에 대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회사다. 근데 여기 왜 또 담보를 넣어야 되냐. 그거 따지러 갔었는데 전기통신산업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담보를 넣어라. 그러니까 저보고 네가 국회의원이 돼서 법을 바꿔라. 담보 넣기 싫으면. 그래서 넣었어요. 그리고 KT에도 담보가 돼 있어요. 공제조합에서도 물어주고 나라에서도 물어주고 KT에서도 물어줘요. 삼중장치가 돼 있죠. 삼중장치. 지금 KT에는 담보금이 51억 들어가 있고 그 51억 플러스 저하고 제 배우자하고 인적 담보가 걸려 있습니다. 이만큼 안전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의 선불요금제를 누가 창시했다? 외나라 커뮤니케이션이 창시했어요. 이세영 회장님이 하셨어요. 이세영 회장님이 대한민국 이동통신시장의 선불요금제라는 걸 최초로 만들어서 도입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특허는 NI커뮤니케이션이 다 가지고 있다. 이 특허권을 발동을 하면 다른 선불 회사들 다 어떻게 돼요? 난리 납니다. 근데 이걸 발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양아치 돼요. 양아치. 지네만 먹고 살자고. 시장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물질들. 여기에 지금 바이타이체 800이 우리 HC에 들어있는 소재죠. 바이타이체 800이 HC에 들어있는 소재인데 저 바이타이체 800이 바이타이체 처음에 400이었잖아요. 저 400과 800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그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이 피부 속으로 깊숙하게 침투를 해서 얘가 세포를 재생을 시켜야 효과가 발휘가 되는데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을 피부 속으로 살아서 깊숙하게 침투시킬 수 있는 기술. 그게 처음에 바이타이체 400이었어요.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물고 피부 속으로 쭉쭉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 들어갔어. 바이타이치 800을 개발을 해서 완벽하게 다 침투해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든 소재예요. 바이타이치 800이. 그랬더니 더셀린 HC에다가 줄기세포 배양액을 넣어서 피부로 침투시켰더니 엄청나게 잘 들어가서 피부세포가 막 재생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말고 다른 걸 넣으면 어떠냐? 다른 걸 넣으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 단어 하나에 또 찍고 계셔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의약품 아주 전 국민의 고질적인 그 질환이 있어요. 네, 질환이 있는데 그 질환에 대한 의약품이 이미 개발이 돼 있는데 그게 환부에 침투를 못 시켜. 그 약이. 그래서 수술을 해요. 약이 침투가 안 돼서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이타이제 800에 태웠더니 들어가더라. 임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임상 성공하면 난리 났네. 임상 성공하면 이제 끝납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질 만한 연구를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우리 이 직접 판매 시장의 제품이 예전에는 그랬죠. 돌멩이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시장이다. 종이컵도 100만 원에 팔 수 있는 시장이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일확천금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정상적인 우리는 그 어떤 유통하고 비교를 해도 하나의 유통시장으로서 우리도 유통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전제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뀐 게 다단계 제품이 제품은 좋아. 제품은 좋아. 근데 좀 비싸.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제품이 좋으니까 비싸지. 제품은 좋은데 좀 비싸. 이게 말이 돼? 좋으니까 비싼 거죠. 1,000원짜리 가방이 있고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있어요. 10,000원짜리 시계가 있고 1억짜리 시계가 있습니다. 좋으니까 비싼 거예요. 근데 그래도 수당 그런 거 나오잖아. 그 수당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제품 가격이 담겨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비싸지. 이렇게는 말씀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많습니다. 일반 유통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거죠. 네. 이 대기업들이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들, 상장 기업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LG 계시지만 보면은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매출액의 30-40% 정도는 마케팅 비용으로 다 써요. 마케팅 비용으로 다 씁니다. 매출액의 30-40%를. 그러면 그 매출액의 30-4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쓴다는 건 마케팅 비용이 제품 가격에 묻어있다는 얘기죠. 30-40% 정도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수단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플랫폼 유통하는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백화점, 홈쇼핑, 마트 이런 데도 30-40% 정도는 유통 수수료를 받아요. 홈쇼핑 해봤잖아요, 저희가. 아름싸 라텍스, 그 태국의 황실에서 쓴다는 그 라텍스, 그걸 저희가 운 좋게 어떻게 독점적으로 대량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갖고 와서 사장님께 드렸어. 안 사. 태국의 왕실에서 쓰는 제품인데 그거를 또 상당히 저렴한 수준에, 일반적인 이 합성 라텍스하고 비교해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제품을 공급을 했는데 안 사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드림투어 갈 때마다 막 몇 개씩 사셨었는데 다 집에 다 있어. 그래서 그걸 저희가 홈쇼핑에다가 전부 처분을 했어요. 완판됐죠. 홈쇼핑에 태우니까. 근데 홈쇼핑에 태워서 완판을 시켰는데 수수료를 40% 냈습니다. 와. 홈쇼핑 회사에.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 일반 공산품들 제품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 비용 30에서 40%,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유통하는 비용 30에서 40%, 직접 판매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35%에서 40% 달라요. 일반 유통시장하고 달라요. 같아요. 수당이 있기 때문에 제품이 그래도 다소 비싸다라는 논리가 맞는 논리예요. 그럼 얘네들은 광고 회사에 지불하는 돈, 방송사에 지불하는 돈, 이런 돈들 때문에 너희 제품도 비싸라고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직접 판매 유통하고 일반 유통하고 다른 게 전혀 없다, 시장 구조가. 근데 그 마케팅 비용을 광고 기획사에다 주느냐, 광고 매체에 주느냐, 내지는 백화점 사장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느냐, 사장님들께 드리느냐, 이 차이죠. 같은 재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예.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장님께서 꼭 얘기를 하라고 하신 거라서 제가 얘기할게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회원 등록 계약을 하면 NI 커뮤니케이션의 회원이 되면 그 회원 계약을 회사하고 체결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보상 플랜에 대한 수익 구조나 조직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서 포지션을 등록할 뿐이지 내 스폰서하고 계약하는 건 아니다. 계약은 회사화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스폰서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더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국에 계신 우리 NI 커뮤니케이션 사장님들은 다 회사와 1대1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금제는 쭉 나오는데 이건 이미 뭐 익히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선불이동통신 시장에서 알프라고 해요. 알프 한 달 평균 사용 금액, 이동통신 요금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보통 선불을 주력으로 하는 데들 보면 5,000원 조금해요. 5,000원 조금. NI 커뮤니케이션 엔텔레콤 가입자들의 한 달 평균 사용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46,000원 나와요. 후불 시장하고 견주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가입자에 비례해서 매출액이 이동통신 가입자, 엔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매출액을 역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입자가 10만 명이 되면 연매출이 500억. 올해는 무조건 넘어가요. 무조건 넘어갑니다. 훌쩍 넘었어요. 작년 올해 실적이 좋아서. 20만이 되면 이제 1,000억이 되고, 그러다가 100만 가입자가 되면 연매출이 5천억을 넘어섭니다. 연매출 5천억. 왜 100만까지만 목표를 잡았냐? 5천억부터 회계상 매출액 5천억부터는 대기업이에요. NI 커뮤니케이션이 대기업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부터 이 100만이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도 가입자가 늘어가는 이 추세로 봤을 때도 비례해서 따져보면 중장기적인 목표로 100만에는 무조건 도달하게 돼요. 선불이동통신 사용자가 가입자가 지금 300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메이저 회사들은 선불용을 더 이상 안 해. 그 사람들이 이미 기존에 쓰고 있던 사람들이 아차 해서 해지가 되면 다시 가입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요? 엔텔레콤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예. 근데 분양 사이트를 가지고 거기에 후불도 같이 병행해서 태우면 100만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 반열에 오를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은 바이너리 방식의 보상 플랜을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방식은 굉장히 조직이 빠르게 전개되고 조직이 시작됨과 동시에 크던 작던 수입이 발생되기 시작하죠. 물류하는 데들은 주로 어떤 보상 플랜을 지급해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의 보상 플랜을 채택을 해요. 근데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그룹 독립을 조건에 맞게 일정 규모의 그룹 독립을 여러 개를 시켜 비로소 수당이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때까지는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룹 독립을 상당 기간 동안 상당히 큰 규모의 매출과 파트너가 모집이 되고 난 이후부터 수입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수당이 커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데들 중에 글로벌 회사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몇백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이너리는 극점이 있죠. 극점. 네. 극점이 있습니다. 일정 수당 이상 못 넘어가요. 그래서 조직을 좌우로 맥시멈으로 해서 받아갈 수 있는 수당이 10억이 조금 넘어요. 10억이. 너무 작죠? 너무 작죠? 연봉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월봉이 10억이 넘어간다고요. 근데 브레이크 어웨이를 채택하고 있는 데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수당을 받는데 바이너리는 극점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너무 작아. 10억이 너무 작아. 그래서 우리 NR커뮤니케이션에만 있는 제도예요. 아바타 제도가 있습니다. 30억까지 될 수가 있어요. 작아요? 아니요. 기재를 한번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바이너리 2명 추천하고 그 2명이 그 다음 달에 또 2명 추천하고 해서 12단계 12, 한 달에 2명만 추천을 하고 그분이 그 다음 달에 또 2명을 추천하고 해서 딱 12개월이 지나가면 내 파트너가 4,096명이 생겨요. 이분들이 우리 선물요금제만 사용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NR커뮤니케이션의 제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면 소실적인 2억 MB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당이 1,800만 원 플러스 알파 프로모션 수당들. 작아요. 에메랄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메랄드 기준으로 에메랄드 직급을 유지를 하면 소실적의 MV가 1200만 MV 정도 나와요. 소실적 MV가 1200만 MV 정도 나오면 그러면 이게 수당이 얼마가 만들어지느냐? 336만 원 플러스 알파. 여기에 아바타까지 적용을 하면 그 수입은 배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1200만 MV 소실적을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드냐 저거를. 보름에 내지는 한 달에 1200만 MB를 어떻게 만드냐 난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데 보세요. 대실적은 조직적으로 라인을 같이 성장시키죠. 그래서 보통은 B라인만 챙기면 된다. B라인만 키우면 된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B라인에 1200만이 난 도저히 자신이 없다. 도저히 자신이 없다 하시는데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영업을 만약에 개업을 하신다. 생계를 위해서 자영업을 개업을 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내가 가게를 하나 내서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을 차렸어. 그래서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그 식당의 매출이 한 달에 1200만 원 나오면 남아요? 아니요. 식당을 하면 3분의 1은 재료비고 3분의 1은 인건비. 관리비, 인건비. 나머지 3분의 1은 나는 뭐 공적이래요. 내 노동 수입. 나머지 3분의 1. 400만 원. 근데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1100만 자영업자 중에 860만 명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번대요.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해가지고 시장을 차렸어. 근데 1200만 원의 매출을 못 올리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무조건 망하는데 목숨 걸고 해요. 근데 우리 이 사업은 1200만 MV 소실적. 절레절레. 어떻게 1200만을 만들어? 근데 이거 따져보면 소비자 몇 명 만들면 돼요? 120. 네. 한 달에 100명, 200명씩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에메랄드 유지되고 있는 분들 몇 분인지 아세요? NI커뮤니케이션에 지금 억대 연봉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다 하시더라. 예. 그래서 근데 뭐 이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셨으면 제가 그분들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석세스 부스터 프로모션 버전 2 9월달에 마감을 했는데 석세스 부스터 프로모션을 9월 마감까지 적용을 했더니 크라운 다이먼드가 2분이나 나오셨어요. 크라운 다이먼드가 2분이나 나오시고 상당히 많은 지급자들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지급을 가서 받으신 수당에다가 석세스 부스터 시상금에다가 종합 시상금까지 하니까 뭐가 이상해. 매출 대비 수입이 너무 커. 근데 그걸 알면서도 3개월 동안 한 번 더 한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부스터 프로모션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마감을 했는데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도 매출이 9월 수준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 9월 수준 이상으로. 그래서 이 부스터 프로모션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실 만한 프로모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12월까지만 할까요? 앞에 건 6개월, 8개월 했는데 그렇죠. 감동적입니다. 12월까지 하고 1월달에 엔텔레콤 분양 사이트를 런칭을 하면서 그때 대대적인 프로모션이 같이 나갈 거예요. 경영에서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요 시상금 내용은 다 그 정책 확인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경기 침체, 대한민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경제 위기는 어떤 해법이 있기 때문에 1, 2년 안에 원위치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책을 쓰는 거에 따라서. 근데 경기 침체는 최소 10년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힘든 세월들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경기 침체 속에서 직접 판매 산업도 같이 지금 침체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NI 커뮤니케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게 사실상 우리 사장님들 덕분이죠.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직접 판매 시장에서의 대세는 NI 커뮤니케이션이 유일할 것이다. 그러면서 분양 사이트 하나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늘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무기들을 이렇게 쥐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